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미국 시간으로 23일 오피니언면에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의무병으로 참전한 예고르 피르소우가 쓴 이 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다준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피르소우는 지난 4월 수도 키우에서 60km 남짓 떨어진 안드리우카에 우크라이나 방위군 중대원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군이 한 달 동안 점령했던 곳이었는데 철수 후에 처음으로 진입한 부대였던 겁니다. 포탄 포장지와 탄약 상자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집들이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한 주택 마당에는 불에 탄 러시아 탱크가 잔디밭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진입했던 러시아군은 안드리우카 주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현지 주민들이 러시아군이 진입했을 때의 행태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전기 자전거하고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이렇게 빙빙빙 돌다가 거리로 나가서 평소 원하던 그런 생일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환하게 웃었다는 겁니다. 처음 타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악명 높은 학살이 벌어진 현장이었던 부차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정찰대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주민들에게 여기가 키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부차 지역의 목가적인 공원, 주택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과 싸구려 가전제품, 술, 의복, 시계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 처음 본 그들은 놀라면서 한 대도 약탈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부차의 한 주민은 자기 집에서 러시아군에 인질이 됐을 때 욕실이 2개인 것을 두고 러시아 군인들이 왜 이 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왜 숨기고 있느냐 이렇게 끈질기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에 놀랐던 거죠. 이 기고문을 쓴 피르소우는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재나 엄청난 전사자라든지 장비 손실 때문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시골 출신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스크바라든지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젊은이들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변변한 끈도 없는 시골 청년들이 주로 전선으로 보내졌다는 의미죠. 이들은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가난하고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열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당연히 TV라든지 러시아 선전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젠 우크라이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실상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현실을 그들이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피르소우는 그러면서 자신도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을 당시에 두 나라의 경제는 똑같이 지하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고 부패와 가난이 만연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일부로 생각을 했고 우크라이나조차도 러시아가 우리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 거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도네츠크 지역의 아우디우카 출신인 이 피르소우는 어릴 적에 고열에 시달릴 때 할머니가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거니까 휘발유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다는 겁니다. 피르소우는 그때 입원했던 병원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닥에 러시아산 이 리놀륨이 낡아서 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직접 수건을 가져와야 했다는 겁니다. 피르소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웃 사람도 생각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공장에서 임금을 닭으로 줘가지고 수많은 닭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르소는 2014년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이 이 아우디우카 동부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면서 이 아우디우카를 떠났습니다. 당시 도로는 온통 큰 구멍이 나 있었지만 보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난방용으로 태우고 남은 석탄재로 구멍을 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커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피르소는 이번에 돌아가는 길에 키우에서 아우디우카까지 약 740km를 10시간 동안 달리는 동안에 도로가 완벽했다고 그랬습니다. 상전벽해의 현장을 또다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로 변한 그 도시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피르소가 병원에 갔을 때 서유럽의 작은 마을 병원에 온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새로 단장을 했고 장비들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2015년 폭격에 파괴됐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이 새 단장을 했고 최신식 컴퓨터가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과 학교는 최근 러시아군에 의해서 다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피르소는 이 우크라이나가 도로와 학교, 병원을 재건하는 법을 배웠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9년 신인 정치인인 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반부패 친유럽 정책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났습니다. 피르소는 물론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부패가 심하고 사법제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법원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전쟁 전까지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폴란드 등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피르소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들은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피르소의 생각입니다. 푸틴이 20년 동안에 집권한 러시아에서 선거는 전혀 의미가 없죠. 러시아 전국의 도로는 엉망이고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투옥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힌 지역의회 의원 알렉세이 고리노프가 7년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0년 전에 유럽 챔피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러시아인들과 맥주를 함께 마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발전하고 있고 러시아는 퇴보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는 자유의 길에 나섰고 러시아는 국영TV와 석유달러로 소련 시절로 회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두 나라는 멀어지고 또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피르소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이룬 것을 지키다가 부상한 우크라이나 사람을 옮기는 일을 해왔다. 침략자들도 이제서야 우리가 이뤄낸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은 이런 진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인들은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오직 러시아 정부 당국이 전하는 소식만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진실된 뉴스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 당국이 원하지 않는 뉴스는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서방의 언론들조차 직접 볼 수 없도록 완전히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SNS를 통한 통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에 러시아군 운영에 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는 23일 상당수 러시아 TV 시청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영 관영 방송의 보도 태도에 염증을 느끼고 TV에서 멀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모스크바의 독립연구소인 로스미르의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지난 2월 제1채널 러시아1 그리고 NTV 같은 세계 주요 채널을 전체 주민의 86%가 시청했지만 지금 그 비율이 65%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후 선전전 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국영 관영 방송을 좀비 박스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2일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정체 국면에 빠지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크림반도가 공격당하면서 러시아 영토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크렘린궁에 대한 러시아 내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실체와 진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면서 일어나는 풍파들일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 투입해야 될 병력이 태부족입니다만은 대대적인 징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병책이 자칫 러시아 사회 전체에 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잘 살고 있다는 진실, 그리고 이번 전쟁이 푸틴의 침략 전쟁이었다는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